오늘은 우리 이제 수행자들이나 뭐 일반 사람들한테 가장 고질적이고 또 가장 근원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존재 본래 어떤 나라는 존재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어떤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불교에서 굉장히 근원적인 번뇌이기도 하고 이 아라한이 돼야만 사라지는 그런 아주 고질적인 번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대승불교에서도 금강경이나 유식 이런 데서는 이 금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라고 하는 네 가지를 드러내면서 이 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세우는 이것이 얼마나 근원적인 이제 가장 근원적인 그런 번뇌의 형태라고 봤기 때문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라고 하는 네 가지를 토대로 해서 이제 경전이 구성되어 있고 또 유식에서는 아예 이제 말라식이라 그래서 나를 내세우는 이거를 아예 이제 8가지 식 중에서 한 가지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존재들이 이 나라고 태어난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생명체가 있는 그런 존재들이 나라고 하는 그런 나를 내세우는 이거는 이제 아주 근원적이고 중요한 그런 번뇌의 형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만이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초기 경전에서는 자만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오늘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자만으로 번역된 원래 빨리의 원어는 마나라 그래서 마나라고 하죠. 이 마나는 원래 원어가 이제 생각하다라는 어근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만이라고 하는 그런 어근에서 나온 건데 이거의 원래 뜻이 뭐냐면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나라는 건 나를 생각하다. 그러니까 이제 나에 대해서 생각하다. 이런 의미를 문자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를 내세우는 것. 이거를 한마디로 이제 마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중국에서는 자만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자만은 이제 번역을 한 건데요. 원래 뜻 자체는 이제 나를 생각하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내세우는 내가 어떻다, 내가 간다, 내가 잘한다, 내가 못한다, 내가 걸어간다 이런 식으로 나를 내세우는 거 이걸 이제 자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나를 내세우는 거 이게 결국은 이제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나를 내세운다는 게 나를 내세우다 보면 주로 이제 이기심하고 연결이 되죠. 에고라고 하는 나를 내세우다 보면 나와 남이 나하고 남이라는 게 딱 구분이 되면서 내가 남보다 더 잘나고 남보다 더 못하다 남보다 남하고 동등하다라든가 이렇게 이 자만이 있으면 나와 남을 비교하는 어떤 심리 상태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우월하다고 하는 것도 있고, 저 사람이나 나는 뭐가 달라 이렇게 동등함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또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못하다 이렇게 열등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번역은 자만이라 그러면 보통 이제 우월한 걸 보통 드러내는 쪽으로 많이 작용을 하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만이라고 하는 거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남보다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자만이기도 하지만 그게 또 이제 역으로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또 내가 남보다 못하다,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상대적인 거라서 내가 잘났다 또
못났다 또는 이제 동등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 동등하다, 못하다 이런 거를 통틀어서 우리가 자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주타 니까에 보면 자만심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비구들이 세 가지 자만심이 있다. 무엇이 셋인가? 내가 더 뛰어나다라는 자만심이 있고, 나와 남이 동등하다라는 자만심, 내가 더 못하다라는 자만심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만이라는 용어는 일단은 첫째, 나와 남을 비교하는 심리. 그러니까 나를 내세우다 보면 나를 내세우면 남이 있고, 그러니까 남이 있다 보면 내가 남보다 잘났다, 못났다, 뛰어나다, 동등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비교 심리가 작용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 이거를 좀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자만심 그러면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는 것만 자만심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남보다 열등하다거나 동등하다고 생각해. 이것도 일종의 자만심이다. 그래서 자만심은 한마디로 나라고 이렇게 내세우는 것. 그게 이제 주요한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내세우니까 이제 비교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경쟁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기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런 자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과시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잘났어,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거나, 또 이런 게 이제 좀 허영심, 그러니까 내가 잘난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명품으로 이렇게 치장을 한다거나, 좋은 집이나 좋은 차 이런 걸로 나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또 허영심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불교에서 바라보는 자만이다. 그래서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나를 잘났다고 내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좀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자만심이 실제로 이제 나타날 때 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일단 이 자만은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번뇌들을 세 가지 형태로 이제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누는데, 탐욕을 뿌리로 하는 거, 성냄 뿌리, 어리석음을 뿌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 해로움의 뿌리는 세 가지가 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이제 그 해로움의 뿌리라고 하는데, 특히 이 자만은 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견해, 이런 것들은 탐욕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것이 항상 함께 하면서 나를 내세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는 거에 집착을 한다는 거죠. 자만이라는 게. 그리고 견해, 그릇된 견해뿐만 아니라 그 그릇된 견해에 집착이 함께 한다는,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만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이제 이 집착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탐욕을 뿌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탐욕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 탐욕 중에서도 이제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감각적 욕망이라는 게 있고 존재에 대한 욕망, 이렇게 크게 나누면 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감각적 욕망을 뿌리로 해서 이렇게 자만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존재에 대한, 더 근원적으로 이제 존재에 대한 욕망을 통해서 자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예를 들면 타고난 외모라든가 건강 상태 또는 능력, 이런 게 또 이런 거하고 자만이 결합되는 경우가 많죠. 나는 타고날 때부터 잘났다, 남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그리고 남들보다 훨씬 건강하다, 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 이것도 자만이고, 또 나는 남보다 탈 때부터 너무 못생겼다, 또는 건강도 못하다, 또는 능력도 없다,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거, 이것도 일종의 자만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명예욕하고 또 자만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이러면 그걸로 인해서 나는 좀 특별한 존재구나, 남들하고는 좀 다른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것도 이제 자만이죠.
또 요즘은 보면 또 이제 남들에게 환대받고 존경받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이제 어디 가도 남들이 이래 무시당하고 대접도 안 해주고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명예욕과 연결된 자만 이런 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종교계나 연예인들 또 종교인들 이런 분들도 대중들의 이제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오는 자만이 되게 이제 잘 나타나기 되게 쉬운 직업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스님들이 이제 젊었을 때는 이제 출가하고 초반에는 아무래도 젊고 이제 힘이 넘치니까 성욕, 이성에 대한 그런 욕망 그런 걸 좀 참기가 힘든 극복하기 힘든 거라고 하는데 좀 더 나이가 들고 이제 법납이 올라가고 이러면은 이 명예욕이 참 버리기 힘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래 남들에게 존경받고 환대받고 대접받는 이런 명예욕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고 그런 걸 받다 보면 그런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다 보면 이제 자만이 솟구치게 되죠.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대중의 인기를 얻는다는 것과 실제로 그 사람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고 수행력이 높다. 이게 꼭 일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자기 수행력이 부족한 사람이 대중의 인기를 얻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자만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예욕을 통해서도 자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이래 보다 보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즘은 또 물질 만능 시대다 보니까 재력이 이제 좀 재력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돈이 많고 이제 경제력이 높은 사람들은 좀 못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좀 선택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우월감, 선민의식 이런 걸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런 걸 때문에 이제 좀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갑질하고 이런 이야기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많이 사회 문제도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일종의 자만으로 드러나는 한 형태다. 그게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이제 직업은 그렇다 해도 이게 어떻게 영원히 그렇다는 것도 없는데 현재 자기가 좀 이제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돈도 많고 이렇다고 해서 이제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이제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도 일종의 대표적인 자만 중에 하나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이제 자기가 가난하고 이제 재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또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나는 왜 이렇게 이제 부족하냐 이렇게 열등감에 빠질 가능성도 많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재물에 대한 욕망 이것으로 인해서 또 이것과 자만이 연결되어 있고요. 또 요즘은 이제 좀 있으면 선거철도 다가오고 하는데 또 이런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좀 자만이 많다고 할 수 있겠죠. 다들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다. 내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내가 해야 이제 이 세상을 좀 바르게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자만들 이런 것이 정치를 하는 권력 쉽게 말해서 이제 권력욕을 가진 사람들이 남을 통제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상당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보면 대체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국민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 뒤에 이제 숨어 있는 것들은 내가 해야 된다 이런 게 되게 강하죠. 이런 게 이제 자만인데 정말 세상을 위하는 거라면 나 아니라 누구라도 능력 있는 사람이 하면 될 텐데 그런 것보다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이 강하게 나타나는 이런 것도 일종의 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만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우리 삶에 되게 모든 무슨 행위를 할 때마다 내가 뭘 한다, 내가 말을 한다, 내가 걸어간다, 내가 화를 낸다 이런 나라는 개념이 빠지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거는 이제 주로 제 앞에서 말씀드린 뭐 명예욕이라든가 권력, 뭐 또 재물욕 이런 것들과 관계된 자만은 좀 감각적 욕망과 관계되는 자만이라면 근원적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자만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욕망, 존재라는 것에 대한 그런 욕망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자만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근원적이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번뇌들이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태어나면 존재들은 보통 이제 자기 존재에 대한 나라는 존재감,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이 존재하는 이유, 그러니까 뭐 남들 이 관계 속에서 뭔가 나를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또 내가 좀 높아지고 싶은 자존감, 뭐 자존심,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떤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번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이런 것들에 좀 더 주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대성경전 중에서 뭐 건강경이라든가 또는 이제 유식에서는 그런 말라식이라든가 이런 칠식으로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상정해서 그것이 이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 중생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이제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나라는 게 기반되기 때문에 일단 나와 남이 나누어지고 나와 남을 비교하고 이 경쟁이 되죠. 나와 남이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면 내가 남보다 뛰어나고 성공하고 이기기 위해서 싸우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발생하게 되고요. 또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에고가 이제 이기심이 되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일단 내가 잘 돼야 된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그런 이제 이기심도 작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이제 그런 자만 이거를 조금 더 근원적으로 말하면 이 나라는 존재에 대한 나를 내세우는 거 이거는 적어도 이 생명이 있는 존재에게는 아주 근원적이고 이거를 이제 버리기 위해서는 이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존재에 대한 이해 그것이 이제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그런 존재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타고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번뇌에 가깝다. 그래서 이 자만이 이제 되게 극복하기도 힘들고 또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도 힘든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자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존재에 대한 욕망 또 이제 존재가 실제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재에 대한 욕망을 기본으로 해서 나를 내세우는 거죠. 내가 어떻다 이렇게 그게 이제 자만이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남보다 더 많은 명예를 가져야 되고 권력을 가져야 되고 남보다 또 더 많은 재산을 가져야 되고 이런 이제 마음들이 작용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정당하게 경쟁하기보다는 또 부당한 방법도 쓰게 되고 또 뭐 남을 해치기까지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번뇌가 점점 분화되어 가는 그런 쪽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자만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세속에서도 이런 자만이 그 사람들의 삶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실제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 자만이 되게 큰 또 장애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미얀마 있을 때 그 수행자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 수행자들이 같이 수행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좀 수행의 성과가 좀 빨리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디게 나타나고 이런데 좀 빨리 나타나고 이제 수행에 약간의 성과가 좀 나타나는 사람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그런 사람들이 내가 남들보다 뭐 소위 말해서 바람일을 많다, 공덕이 많다, 수행도 남들보다 뛰어나다 이러면서 그 수행을 잘 되는 거는 이제 좋은 것인데 그거에 대한 이제 그런 것이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보다 수행을 잘하고 이런 식의 자만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대상이 달라진 거죠. 밖에서는 뭐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더 이제 많은 것을 누리는 걸 가지고 남들보다 뛰어나도 이렇게 이제 쓰던 마음이 작용되던 것이 수행을 하면서 수행이 잘 되면 또 과거에 그런 습관들이 또 작용을 해서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다. 남들보다 바람일도 많고 수행도 훨씬 잘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를 내세우는 쪽으로 작용하기도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뭐 선정을 얻은 사람들이 뭐 완전히 진짜 제대로 된 선정을 얻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 텐데 어설프게 삼매가 깊어진 사람들이 내가 남보다 훨씬 뛰어나다. 내가 얻은 이 삼매가 제일 깊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이제 수행을 하다 지혜가 좀 생기기 시작하면 나는 참 남들보다 특별하다. 남들은 이 해도 잘 수행도 모르는데 내가 더 많은 지혜가 생겼다.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생기는 자만 이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역으로 수행을 나는 몇 년 동안 수행을 했는데도 결과가 없는데 갑자기 어떻게 새로운 수행자가 와서 한 몇 달 만에 또 뭔가 성과가 있고 이러면 그런 데서 오는 또 좌절감, 이런 이제 열등감 이런 거를 느끼는데 이것도 일종의 자만이죠. 계속 나와 남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면서. 근데 이제 사실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뭐 경쟁 관계가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번뇌를 버리는 게 수행인데 이 수행에 와서도 이런 세속적인 어떤 그런 대응 방식을 잘 못 버리고 수행에서도 남들보다 더 잘하고 싶고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고 싶고 경쟁에서 이기고 싶고 이런 식의 마음이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일종의 자만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자만이라고 잘 이해를 못하면 그게 오히려 수행을 거꾸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자만이 강해지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도 보면 수행을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막 이제 수행에 대해서 되게 막 무용담도 늘어놓고 자기가 막 수행을 되게 잘했다고 하는데 막상 대화를 해보면 너무 잘난 체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오히려 수행을 안 한 사람보다 자만이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거를 그냥 이제 좋은 대상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 내세우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것도 일종의 자만이라는 걸 정확히 통찰을 해야 수행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세속적인 삶뿐만 아니라 수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이 자만은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수행의 초보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수행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또 거기서 이 자만이라는 것이 계속 드러나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이런 수행자 집단 같은 경우는 그 세속처럼 이제 수행자들이 가야 될 길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수행이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그런 좌절감이나 또는 우월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가 되게 쉽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수행 중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심리 현상들 나를 내세우고 나와 남을 자꾸 비교하고 남보다 내가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하거나 남보다 모자람을 드러내려고 남보다 열등하다고 느끼거나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나보다 좀 더 지혜가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또 같이 이 대화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는데 뭐 니나 내나 뭐가 달라 뭐 니나 내나 똑같이 이러면서 뻣뻣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배우지 못하는 거 이런 게 다 그 밑바탕에는 보면 자만이 바탕이 되어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자만이 나타나는 형태가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심리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보면 에고가 강할수록,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자아의식이 강할수록 괴로움이 훨씬 크게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자만이 강한 사람들은 쉽게 이제 나를 내세우기 때문에 이게 또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또 남한테 무시당하거나 남에게 대접을 못 받을 때 또 그 화가 되게 심하게 분출이 되죠. 이 자만이라는 것이 강한 사람일수록 화도 잘 냅니다, 보통.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반론을 제기하거나 또는 자기를 무시하는 상황이 닥치면 내가 나를 이렇게 잘났다고 생각하거나 이런데 탁 그거에 대해서 무시하면 되게 화를 많이 내게 되고 스스로 또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하게 되면 그런 것이 또 화로서 작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좀 더 예민합니다. 이런 자만이 강한 사람들이 좀 넉넉하지를 못하고 마음이 되게 예민한 형태가 많아요. 그래서 또 어떤 면에서는 자만이 많은 사람들이 좀 뻣뻣하죠. 마음이 부드럽지가 못하고. 그래서 이런 자만이라는 것이 강할수록 그 괴로움의 강도도 더 세진다. 이 괴로움이라는 건 결국 이제 정신적인 고통인데 이게 화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만이 강한 사람일수록 화가 더 잘 일어나고 화도 더 강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이제 자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 일단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고 또 이 자만을 버리지 못하면 계속 나를 거머쥔다는 것은 이 존재에 대한 욕망을 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가 괴로움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 자만이라는 것이 되게 이제 한마디로 자만이 강하면 강할수록 괴로움도 커진다.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만을 완전히 버리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란이 되지 않으면 존재에 대한 욕망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란이 돼야만 버려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번뇌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질적이고 근원적인 번뇌라서 완전히 버리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 자만의 강도가 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훨씬 덜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만이 강한 사람들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크게 이렇게 화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만이 강하면 강할수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도 다시 말하면 정신적 고통도 커지고 자만이 서서히 희석화되면 희석화될수록 그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또 자만의 그런 고통도 적어진다. 또 이 자만하고 또 이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견해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이 자만이 강한 사람들이 또 자기 견해도 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왜냐하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또 내가 이 주장하는 이 견해가 틀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견해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래 대화를 하면은 이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만 하게 되고 자기 것만 내세우니까 대화가 잘 안 되고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뭘 부딪히면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자만과 또 견해도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견해가 보통 자만이 강한 사람일수록 견해가 더 강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논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괴로움이 되게 커진다. 괴로움이 많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또 뭐 약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자만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잠재 성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잠재 성향이라고 하는 건 습관적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뭐 평생을 통해서 나를 내세워 왔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생각에서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무의식적으로 작동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이래 다루기가 힘든
그런 또 버리기가 힘든 번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자만을 우리가 어떻게 버릴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제 이런 자만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런 자만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자만이라는 이 마음이 나타나는 형태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자만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원인은 뭔가, 왜 일어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만이 발생하는 그 원인, 이거를 모르고 그냥 자만을 억누르려고만 해서는 이 자만을 극복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이 자만이 일어나는 그 구조적인 것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만이라고 하는 건 탐욕을 뿌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자만이 일어날 때는 그 감각적 욕망이나 존재에 대한 욕망이 함께 합니다. 그러면 이 소위 말해서 이 자만도 탐욕을 뿌리로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집착이 일어나는 거에 그 원인에는 보면 반드시 뭐가 숨어 있다 그랬어요? 이 속에서는 그 탐욕이 발생하는 거는 그것의 뿌리를 이렇게 이 탐욕이 일어나는 원인을 이제 조사를 해보면 이 항상 가래, 탐욕, 이런 집착이 일어나는 그 밑뿌리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면, 예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긴 어리석음이 반드시 숨어 있습니다. 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탐욕은 반드시 그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자만도 일종의 탐욕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번뇌이기 때문에 이 자만에도 그 밑뿌리에 보면 반드시 뭐가 있느냐, 어리석음이 숨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자만의 밑뿌리에 숨어 있는 이 어리석음을 파악하게 되면은 근원적으로 이 자만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이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데, 거기 있는 어리석음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너무 이제 이걸 억누르려고 한다거나 피하려고만 해갖고는 이 자만이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만이 일어나게 하는 이 어리석음이 뭐냐, 어떤 어리석음이 숨어 있냐라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에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속에서 말하는 어리석음과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 그랬죠, 그죠? 이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뭘 어리석음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 진리를 모르는 게 어리석음입니다. 그 진리 중에서도 특히 어떤 거에 대한 진리냐 하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 그러니까 뭐가 괴로움이고 뭐가 행복인지 이거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 없는 거.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경전에서 항상 경전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명지와 무명. 명지라고 하는 건 위자, 빨리어는 위자라고 하는데, 이 위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혜의 한 형태고, 아위자, 무명이라고 번역된 무명은 아위자, 위자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지혜가 없는 그걸 무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명지가 뭐냐, 경전에서는 이 명지에 대해서는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명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무명은 뭐냐, 사성제에 대한 무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사성제를 모르는 게 어리석음인데, 이 자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자만인 줄 모르는 거, 이것도 뭐가 되겠어요? 이 자만인 줄 모르는 거, 이것도 어리석음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자만이다라고 명확히 꿰뚫어 아는 거, 이게 이제 지혜인데, 그렇지 못한 게 어리석음에 해당하겠죠. 또 자만은 이제 자만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만 자체는 괴로움을 일으키는, 다시 말하면 해로운 법이다. 이거는 유익하지 않고 해로운 법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 이것도 이제 지혜니까 그걸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자만이 일어나는데 이 자만인 줄도 모르고 이 자만이 해로운 줄도 모르는, 이것도 어리석음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해로운 법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게 집성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해로운 걸 모르는 이것도 어리석음에 해당할 수 있고요. 또
이 자만을 어떻게 버리는지 모르는 거, 이 자만을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는 거, 이것도 뭐에 해당하냐면 어리석음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자만이라는 것이 자만이라는 것이 일어났을 때 이 자만 자체도 변하기 마련인 거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공이다. 이거를 모르는 거, 이것도 일종의 어리석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라는 거, 나라는 거에 대한 집착이, 자만이라는 게 나를 내세우는 거고, 여기엔 집착이 함께 하는데, 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무상고, 진짜 이 공하다, 무상하고 괴로움 무하다라는 걸 모르는 거, 이것도 다 뭐에 해당하겠어요? 이것도 역시 이제 무명에 해당합니다. 어리석음에. 그래서 이 내가 이제 나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상하고, 내가 내세우고 있는 이것 자체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는 거, 이걸 모르는 것도 어리석음이고, 이 자만 자체가 이제 해롭다는 걸 모르는 거, 이런 것도 다 어리석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음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만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만을 버리는 방법은 뭐냐 하면, 이 어리석음을 버리는 게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거죠. 우리한테 일어나는 번뇌가 다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어리석음을 깨는 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무명을 깨는 건 명지이기 때문에, 이 자만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을 정확히 이해를 하면은 이 자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만을 버리는 방법은 이 자만을 자만으로 알고, 이 자만 자체도 공하고 자만을 대상 자체도 공하다. 이건 실체도 없다 하는 걸 정확히 깨뚫어 알면서 이걸 버리는 이제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자만을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모든 위파사나 수행이 마찬가지지만, 나한테 일어나는 그 마음 상태를 관찰을 해서 그 마음이 유익한지 해로운지를 아는 거, 이게 되게 이제 이 마음 자체의 정체가 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내가 이게 자만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자만인 줄 모르면 이걸 절대 버릴 수 없잖아요. 그죠? 자만이 일어났음에도 이것이 자만인 줄 모르는 것도 뭐에 해당하냐면 어리석음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자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만이 일어날 때 자만을 자만이라고 깨뚫어 아는 게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것도 지혜고, 그래서 일단은 첫째, 자만이 일어날 때 자만인 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게 이제 첫째로 중요한 거고요. 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자만인 줄 알아차렸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자만이 많아? 또는 나는 왜 이렇게 열등감이 많아? 나는 왜 이렇게 우월해? 라고 생각하는 이것도 뭐냐면, 이 자만이라는 거는 어떤 접촉을 통해서 일어난, 그러니까 외부 대상과의 접촉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의 그 번뇌일 뿐인데, 이거 자만이라는 마음 자체를 나와 동일시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다. 이것도 역시 또 이제 자만이 작용하는 건데, 그냥 이거는 하나의 자만이라는 번뇌가 일어났다. 또는 심리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만 보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자만하냐? 이렇게 나라는 것과 동일시하는 것. 이것도 일종의 어리석음이거든요. 그래서 자만이라는 것을 단지 법으로만 봐라. 이 자만 자체도 조건에서 발생한, 다시 말하면 접촉에서 생긴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실체는 없거든요. 실체는 없고 단지 작용이 있는 거죠. 나를 내세우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는 거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자만이라는 것을 나라는 것과 동일시하지 말고 나와 이렇게 하나의 분리된, 나를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위파사나 지혜 중에,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자꾸 이제 자만이라는 것 자체를 나와 동일시하면 자만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또 짜증이 나고 화를 냅니다. 이건 또 다른 번뇌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이 자만을 이해해서 자만을 버리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만을 그냥 싫어하는 마음만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만이 일어나면 이 자만 자체를 하나의 그냥 단지 자만이라는 정신현상 또는 하나의 번뇌로만 바라보는, 나와 동일시하지 말고, 그래서 이거를 단지 자만이 일어나는구나, 내 마음에서 자만이 일어났구나, 이렇게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자만을 버리기 위한 첫 번째 시작입니다. 이렇게만 바라봐도 자만이 벌써
상당 수준 약화됩니다. 이미. 그래서 자만 자체를 하나의 작용으로만 봐야지 이걸 실체로 봐서는 안 된다. 나와 동일시해서도 안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만이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제 수많은 현상들 중에 정신 현상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자체가 실체는 없지만 작용이 있잖아요. 이 작용이 우리한테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느냐, 아니면 괴로움을 소멸하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괴로움의 소멸에 유익한 게 있고 해로운 게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탐진치를 뿌리라는 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해롭다. 그래서 이걸 불선법, 해로운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괴로움의 소멸에 유익한 것은 선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자만 자체가 해롭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지혜에 해당합니다. 이게 일종의 집성제에 대한 지혜인데, 자만이 이 자만 자체가 해롭다는 걸 이해하는 것은 이 자만을 버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이렇게 나를 내세우고 막 자만을 일으키고 남들 앞에 막 잘난 체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열등감, 이런 게 그런 걸로 인해서 살면서 겪었던 수많은 괴로움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찰해보면, 나를 내세우는 게 나한테 도움되는 게 없구나. 이게 나도 괴롭게 하고 주변 사람도 되게 피곤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괴로움을 일으키는, 괴로움을 계속 유발하는 해로운 법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통찰하는 것, 이것도 괴로움을 이제 이 자만을 버리는데 되게 중요한 지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자만의 위험성, 자만이 해롭고 위험하다는 걸 아는 것도 이제 이 자만을 버리는데 되게 중요한 지혜고, 또 이 자만을 버린 마음 상태, 소위 말해서 이제 나를 내세우지 않으면 이제 나를 내려놓게 되죠. 소위 말해서 하심이라고 하죠. 나를 낮추고 남을 존중해준. 자만을 가진 사람은 나를 높이고 남을 낮추거든요, 보통. 근데 이제 반대로 겸손한 사람들은 나를 낮추고 남을 존중해 주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나 스스로도 되게 마음이 넉넉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겸손하고 하심을 잘하는 사람들의 유익함, 그러니까 겸손함과 하심을 하는 것의 유익함을 이해하면은, 자만을, 나를 내세우고 나를 막 이렇게 잘난 체하고 우월하고 열등하고 이런 것들의 해로움을 이해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난 것의 유익함을 이해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만 없는 마음. 그러니까 만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만이라면, 님만화는 이제 자만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만이 없는 마음의 유익함을 이해하는 것이, 그런 것을 내가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남을 존중해주고 나를 낮추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오는 이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자만을 버리는데 되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제 버리는데 되게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만, 우리가 이제 나를 내세우고 있는데, 나라고 하는, 또는 내가 이제 집착하면서 잘난 체하고 내세우는 그것이 무상하고, 그 다음에 그것 자체가 내 것도 아니고, 이거 나를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도 없다는 것, 또 그러고 이것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이걸 통찰하는 것, 다시 말하면 무상고 무아, 공, 이런 것을 통찰하는 것이 또 이 괴로움을, 이런 자만을 버리는데 굉장히 큰 지혜가 됩니다. 아까 이제 제가 뭐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잘난 체하고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런 명예라고 하는 것도 인기라고 하는 건 대중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또 조건이 바뀌면 또 대중의 마음은 금방 식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기라고 하는 거라든가 명예라고 하는 거는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 이건 영원하지도 않고 무상한 것이다. 이런 거를 잘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언제나 사라질 수 있는 거다라는 걸 이해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고 나를 잘난 체하고 내세우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뭐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건불 10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게 10년을 넘기기 힘들다.
이런 걸 이해한 사람들은 권력을 가졌을 때 막 힘을 써서 남을 막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더 많이 베풀려고 하는, 그 자기가 힘이 있을 때 남에게 많이 베풀면은 그런 건 다 남는 거지만, 자기가 좀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남에게 뭔가 잘난 체하고 막 갑질하고 이런 것들은 악행만 남는 거죠. 또 이런 것들은 금방 사라지기 쉽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고, 재물이라는 것도 뭐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가지고 있다고 잘난 체 하다 보면 그건 또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내가 이렇게 막 내세우면서 잘난 체하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면은 그로 인해서 오는 자만심을 버릴 수가 있겠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겸손하고 좀 자기를 낮추면서 이런 것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 이럴 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좋은 일을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만도 버려지고 주위에서 이제 많은 공덕을 쌓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행할 때도 수행하면서 뭐 수행이 잘 된다고 해서 이게 영원할 수는 없거든. 물론 이제 수다원이나 이제 이런 완전히 이제 안전지대에 간 사람들은 그래도 그게 불태전이겠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이 수행이 잘 되다가도 또 게을르거나 뭐 좀 이렇게 방심하다 보면 또 퇴보할 수 있다는 거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자만에 빠지다 보면 그게 오히려 수행을 퇴보하게 만드는 그런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직까지 적어도 수다원이나 이런 안전지대에 가기 전까지 내가 수행을 잘 된다고 해서 거기 자만에 빠지거나 안주하거나, 자만에 빠져서 안주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수행이 퇴보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내고, 그런 걸로 인해서 되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성공했고 뭔가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상함을 통찰을 하면은 그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이해하면은 그런 거에 대한 자만을 버릴 수가 있겠죠. 그죠? 또 열등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조금 남들보다 못하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노력을 하면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세상은 변하고 조건에 의해서 변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그런 열등감 이런 데서 벗어날 수가 있고 거기에 너무 빠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 무상함을 관찰하는 것이 자만을 버리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한 가지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이제 세상에서 보통 이제 내가 잘난 체하고 뭐 내가 완벽하기를 바라는 이제 내가 최고다 이렇게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들이 대부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조건 지어진 거기 때문에 절대 이게 완전하지 않다, 불완전하다. 뭐 지금은 내가 최고일지 몰라도 이게 무상하기도 하고 또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변하기 때문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완전한 거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좀 그거 한 것 같아도 좀 있으면 또 조금 더 잘난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잘난 거는 없다, 완전한 건 없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괴로움의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도 없고 확실한 것도 없다. 다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가 자기를 내세우고 내가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괴로움이다. 불만족스럽고 불완전한 것이다. 이런 거를 이해하는 것도 자기 자만을 버리는데 상당히 또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타고날 때부터 자기가 능력도 최고 아주 뛰어나고 남들보다 우수하고 내가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존재는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최고라고 할 만한 건 없다. 그런 이제 괴로움에 대한 통찰을 함으로써도 이런 이제 자만을 버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제일 근원적으로 보면은 이 자만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가장 그 대표적인 어리석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이제 가장 큰 자만이 일어나는 가장 그 밑바탕에 있는 어리석음이죠.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내가 이렇게 태어나 있는 이거를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이게 이제 제일 큰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더 잘나야 되고 내가 남보다 뛰어나야 되고 하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에 자아가 있다,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이제 가장 근원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나를 내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 번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를 내세우는 것이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무아를 관찰하는 이것이 이제 나에 대한 자만을 버리는 데 가장 중요한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조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그냥 우리는 경험상 그냥 이제 편의상 나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서 내가 뭘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이 마치 실제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착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는 존재는 그냥 물질과 정신에 불과하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나라고 잘못 알고 거머쥐는 그것 때문에 이제 자만이 발생한다고 보신 거죠. 그래서 이 자만을 버리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는 또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나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다. 내가 나라고 이렇게 거머쥐고 있는 이것이 그냥 물질과 정신의 어떤 결합이다. 물질과 정신이고 이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조건에서 발생한 거다. 우리 물질이라는 것도 뭐 이 몸이라는 것도 전생의 업이라든가 또 태어나고 나서는 음식이라는 걸 먹지 않고는 도대체 유지가 되지 않잖아요. 이런 조건이 필요하고 정신도 항상 접촉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나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변화하는 변화의 연속이다.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이 일어나고 사라짐의 연속 그것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본 것이 부처님의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어리석음 때문에 이걸 계속 이렇게 그냥 이어져 오고 있는 이거를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일어난 것이 이거를 잘못 아는 마치 자아가 있는 것처럼 또는 내 것인 것처럼 이것이 마치 물질과 정신이 나인 것처럼 잘못 아는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존재에 대한 집착도 일어나고 그거와 함께 나라는 것을 내세우는 자만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통찰하면은 이제 근원적으로 사실 이제 이 자만이 버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무아경이라고 있죠, 그죠? 무아의 특징경이라고. 부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처음에 오비고한테 초전법륜경을 설합니다. 그때 이제 5 비구가 부처님 법문을 듣고 이제 다 수다원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5 비구한테 설한 경전이 무아의 특성경인데 이때 무아의 특성경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이 나라고 하는 이제 존재는 물질과 정신인데 특히 정신을 좀 더 나누면 수상행식으로 나눠지니까 이제 5 무더기, 오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물질은 무상하다. 조건 지어졌기 때문에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냐? 아닙니다. 무상한 것은 변하기 마련이니까 이 괴로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러고 괴로움이고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을 어떻게 내 것이라 하겠느냐. 무상한 것은 사라지기 마련인데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는다. 괴로움인 것은 아무리 내가 행복하길 바라도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내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다. 이 법문을 설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존재에 대한 욕망마저 버려지고 이 자만도 버려지고 하면서
아란이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가 내세우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나라고 할 만한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이거는 단지 조건 지어진 것이고 무하다라는 것을 통찰함으로써 이제 자만이 완전히 소멸할 수 있는, 이게 이제 그 부처님께서 이제 자만을 버리는 방법으로서 제일 대표적인 건 무아를 통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뭐 무상화물을 통해서 자만을 버릴 수도 있고 이제 괴로움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도 이제 자만을 버릴 수도 있고 한데, 이제 이 자만을 버리는데 가장 이제 강력한 거는 무아에 대한 통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만이 버려지는 것이 자만이 버려지는 것은 이제 크게 나누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고 하는 내가 있다고 막 이렇게 집착하는 견해는 사실 수다원만 돼도 버려집니다. 그런데 나를 내세우는 이런 자만은 수다원이 돼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완전히 아란이 돼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무아에 대한 철저한 통찰이 이루어져야 이제 이 자만이 버려진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자만은 아란이 돼야 완전히 버려지는 거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럼 이 아란이 돼서 자만이 버려진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나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뭐 부처님께서도 내가 법을 설한다 이런 말을 하지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관습적으로 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나라고 하는 그 견해 또는 나라고 하는 그 생각에 집착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상류단니까에 보면 아라한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는데요. 이 이제 아라한이 되고 나서 자만이 버려지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한 게 있습니다. 번뇌가 소멸하여 아라한이 되고 마지막 몸을 가진 비구라 할지라도 나는 말을 한다 라고 하거나 그들이 내게 말을 한다라거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자만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사회 속에서 약속에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세상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두루 잘 알아서 능숙한 그 사람이 일상적인 어법으로 세상에 일상적인 말을 하는 것이지 이건 자만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만이 버려지게 되면은 이제 내가 이 존재 자체를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나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음은 완전히 버려졌기 때문에 무아를 철저히 통찰했기 때문에 내가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이런 건 철저히 버려졌지만 그냥 우리가 사람과 세상 속에서 대화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말을 한다, 이 정도로 말을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자만이 버려진 그런 아라한들은 보통 우리가 이제 자만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나와 남을 구분해서 내가 잘났다 안 났다 이렇게 항상 경쟁적인 마음으로 대하지만 이 자만이 버려진 존재는 평등심이 생긴다. 그러니까 나와 남을 이제 동등하게 본다. 동등하게 본다는 게 차별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아라한 중에서도 뭐 목련존자는 신통제일이라고 하고 뭐 또 사리불존자는 지혜제, 이렇게 약간의 능력이나 그 차별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런 다름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낫겠네요. 이 다름은 있지만 그걸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평등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유식에서도 이 말라식이라고 하는 이 칠식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나면 이 칠식이 평등 성지로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평등심이 생긴다.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고 나와 남이 단지 이제 조건에서 의지하고 있다는 이런 평등심으로 바뀐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런 이제 자만이 버려지면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고 나를 내세우고 이런 마음들이 버려지기 때문에 괴로움도 완전히 소멸한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수행을 할 때 나타나는 그런 자만심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자만을 버리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자만 자체가 해롭다는 거.
그러니까 이 자만 자체도 결국은 공하고 작용이 있지만 공하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이 내가 나를 내세우는 가장 근원적인 이 존재 자체가 무상고 무아임을 통찰하는 것. 이게 자만을 버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리고 내가 나를 내세우는 그 어떤 대상 이것조차도 그러니까 뭐 재물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도 영원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 이런 거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이 자만이 버려진다는 것. 이거를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만이 버려지면 자만이 약해질수록 우리가 괴로움도 약해지고 자만을 완전히 버리지 않더라도 자만이 이렇게 약화되는 것만 해도 상당히 괴로움이 적어지고 또 자만이 강해질수록 괴로움이 커진다는 거 이거를 이제 잘 알고 우리가 자만을 내려놓고 이제 자만이 적어지는 사람은 나만 내세운 거다. 이제 나와 남이 서로 이렇게 함께 잘 살 수 있고 서로 행복할 수 있고 서로 더 이익이 되는 나와 남이 이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자만을 버리는 것이 불교 수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말할 수 있고요. 오늘은 자만에 대해서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